경남도당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만 여기 자리를 마련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투표가 경제다. 투표로 바꿔보자. 다시 한번 해보죠. 투표가 경제다. 투표로 바꿔보자. 예, 옆에 여러분들 열렬한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총 실업률은 4.5%, 청년 실업률은 12.5%, 그리고 경제 각 분야의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거는 문제는 경제다. 이 경제를 지금 상황에서 바로잡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우려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누차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서 계속 가다 볼 것 같으면 결국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경제를 구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들여도 들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남 유권자들에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이 경제 상황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경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서 나중에 잃어버린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되냐면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여당의 경제정책의 골간을 가지고는 이 경제를 결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OECD라는 데서 발표한 바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가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 OECD 회원국 중 그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두 번째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각종 사회 지표를 보면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런 걸 보면 최악의 상황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의 틀을 가지고는 젖들지 않습니다. 어저께 새누리당에서 이번 4.13 선거를 앞두고서 발표한 공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지원하면은 그 결과가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우리가 10여 년 전서부터 계속 듣던 노래입니다. 즉 대기업을 도와주면은 그 낙수 효과로다가 나머지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GDP 대비 34%라고 하는 유보소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금리를 내리고 세금을 내려주고 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 살린다고 하는 취지로다가 대기업의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줬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 주니까 결과로 남는 것이 뭡니까? 그 법인세에다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촉진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서 기업의 유보 소득만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계 소득이 GDP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갖다가 바로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 되느냐? 나라도 돈이 없고 가게도 돈이 없고 기업만이 돈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거 일본의 형태였습니다. 일본도 그와 같은 경제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3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한 당이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가 어느 한 점에 고착되어 있으면은 변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국민의 심리가 변화하는데 정책은 과거와 똑같은 정책을 취해나갈 것 같으면 그 정책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나? 선거 때 국회의 의석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3 총선에서 저희들이 소망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이 되어가지고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경남에서 가장 자랑하던 거제, 창원, 울산 이런 데의 상황을 갖다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번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밤에 등불이 희미하게 볼 정도로 경제 상황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는 이거에 대한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도 저거에 대해서 절대로 어떠한 방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당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노령 인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을 조금 기초연금을 좀 올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에서 무슨 돈이 떨어지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지라는 얘기를 정치가 끄집어냈으면은 반드시 정치는 그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노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하면은 얼핏 끄되는 것이 뭐냐면은 무상으로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 무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리켜서 포용적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포용적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사회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의 효율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하고 우리 당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더불어 성장을 해야만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우리가 뭐 OECD나 IMF나 뭐 G20 회의나 AP 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회의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포용적 성장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만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언필증 대기업을 잘 도와줄 것 같으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포용적 성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연관관계를 갖다 가지고서
포용적 성장, 더불어 성장, 경제 민주화를 갖다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들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80년대나 90년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새누리당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데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포용적 성장을 해야만이 대기업도 스스로 효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중소기업, 소상인,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용적 성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이 전 경제인을 상대로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어느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어느 또 특정인만을 위하는 것이 더불어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장에 참여해서 사회 안정과 경제의 효율을 보다 더 높여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4.13 총선에서 정치를 바꾸고 그 정치가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을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경남도민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갖다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님의 경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 당이 이제는 좀 개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당, 수준 높은 품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한 우리 경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우리 김해시장 후보가 함께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보름의 기간 동안 경남 도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새누리당 정권 8년간 우리 경남 도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난 8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소수의 재벌들만 살아남는 특혜 경제, 기득권 세력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경제, 청년부터 노인까지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 경제가 새누리당 8년이 만들어 놓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은 야당과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패권 다툼과 정치 권력 강화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들만의 경제를 끝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경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경제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심판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강한 야당만이 독주를 견제할 수 있고 이기는 야당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흩어진 야권이 아니라 준비된 제1야당, 경제를 살릴 능력과 의지가 있고 사람과 정책이 준비된 유일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국정 전체를 아우르며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면 박근혜 정권의 경제망치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신해 든든하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권정당, 국민과 더불어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20대 총선은 경제선거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희망선거입니다. 경남 도민의 손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틀을 깨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경제 주권 회복의 선거입니다. 재벌 경제가 아니라 민생 경제,
불안 경제가 아니라 공정 경제, 양극화 경제가 아니라 평등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경남에 무너진 지방자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정상화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비의 50%를 정부 재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플랜트, 제조업 등 수출 기반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반값 임대주택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서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1등 정당이 되겠습니다. 반사 이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경제정당, 국민의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